어, 애터미 파크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10년 만에 집을 마련한, 네. 한국에서 샐러리맨이 열심히 일을 해서 10년 만에 집을 장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에서 10년 만에 아주 작은 몇 층짜리의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크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집을 장만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발전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저희 회장님은 또 워낙 부채를 싫어하셔서 거의 부채 없이 아마 짓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집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자부심이 될 겁니다. 이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또 아주 오래된 회사인 그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제 지인들이 미국으로 본사 투어를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애터미라는 본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이런 10년 만에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신 회장님과 또 여러분들 자신에게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제 소개를 드리고 오토 판매사와 관련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영업과 자영업을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던 이유는 혹시 이거 하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저거를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옷가게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제가 아주 돈을 잘 벌어서 좀 비싼 옷을 잘 입긴 하지만 저의 패션 감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제가 좋아하는 옷을 걸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문 닫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책세를 했었습니다. 유아교재 책세를 한 4년 정도 했고요. 또 그것도 힘들어서 제가 꽃집에 리본 프로그램 설치하는 일을 한 7년 가까이 했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또 하향산업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다시 자영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한 번 망했으면 안 해도 될 텐데 그래도 이거 하면 나는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에 죽 전문점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1년 동안 죽만 수다가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건 빚과 골병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왜 우리 집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빚만 쌓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경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아, 내가 경제관념이 없어도 너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냐 하면요,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라, 고정 지출을 정해놓고 줄여나가라, 카드를 없애라, 빚을 빨리 갚아라, 물건을 살 때는 적어도 3번은 고민해라, 아이에게 투자하지 마라,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다, 커피값을 아껴라, 담배값을 줄여라, 그리고 빨리 종잣돈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책대로 따라서 실천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요, 2달 만에 제가 그 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일하자,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평생 일을 하려고 찾아간 곳이 보험회사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가볼까 이 생각에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갑상선 쪽에 큰 혹이 보이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다가 조직검사를 해놓고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나름 마음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쩌면 암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정말 좋고 만일의 암이라고 해도 충격을 덜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개는 갑상선이 2mm 아니면 3mm에 찾아오고요, 오래됐다 하더라도 5mm 아니면 7mm는 다들 찾아오는데
사모님은 2.3cm가 넘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모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임파선 오른쪽 왼쪽에도 다 전이가 됐고 성대 쪽에도 전이가 되어서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면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쉬었습니다. 6개월을 쉬면서 산삼도 먹고 또 유기농 한약도 먹고 이러면서 제 몸을 추스렸다가 다시 복직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쾌재를 좀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돈을 좀 벌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암에 걸려서 암보험을 탔기 때문에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조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해모임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산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검증된 거 제가 나는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뉴스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해모임을 복용을 했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게 보름쯤 먹었을 때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을 가지고 필링하고 팩을 날마다 써보라는 그 말에 필링하고 팩을 매일매일 사용을 했는데요.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제 피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 피부가 어떤가요? 좀 봐줄만한가요? 네, 뽀송뽀송하죠. 제가 오늘 에어팩트를 바르고 나왔는데 원래 제가 이 피부가 아니에요. 모공이 보였어요. 화장을 하고 나면 얼굴에 코하고 볼 주변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늘어져 있는 피부에다가 칙칙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필링하고 팩을 매일 사용하니까 한 달이 딱 지나니까 모공도 줄어들고 탄력이 생기면서 피부톤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트에 70만 원, 80만 원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네 세트를 샀을 때 한 세트 가격이 76,500원이라고 하니까 뭐야 이거 내가 팔아도 되겠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2010년 6월에 처음으로 1박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2번 놀란 겁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제가 읽었던 책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회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지출을 먼저 정해놓고 얼마를 벌 건지 수입을 결정을 해라. 돈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버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300에서 700만 원 버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일보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그런 일을 해라. 아이에게는 빚을 내더라도 투자해라. 돈이 없을 때는 제발 정성맞게 아껴서 저축할 생각 좀 하지 말고 돈을 펑펑 써라. 어차피 펑펑 써도 돈 얼마 없으니까 얼마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듣는데 제 가슴이 쿵탕 뛰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바로 보험회사가 사표를 던지고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한 지 만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다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던 그 돈을 애터미에서는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하고 지금 만 9년이 됐는데요. 연봉 4억 클럽인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달 감사합니다. 이 돈이 한두 달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소득을 받은 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릴 건 오토 판매사인데요. 오토 판매사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개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좀 알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저희 회사에는 마케팅 플랜이 있는데요. 제가 마케팅 플랜을 다 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개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의 마케팅 플랜이 첫 번째 후원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후원수당. 이게 44%입니다. 회사 매출 포인트의 44%고요. 두 번째, 직급수당이 20%가 있습니다. 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 번째 수당이 센터 교육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6%예요. 자, 애터미에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높은 수당이 어디에 있죠? 후원 수당이 있죠. 후원 수당. 요거예요.
이게 소비자 멤버십을 통해서 받는 수당이에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마케팅 플랜을 들었는데요. 마케팅 플랜을 설명을 딱 듣는데 이게 그냥 훅 하고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케팅 플랜이 알아줬어. 이해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훅 하고 들어와서 이게 알아진 거예요. 30대 30 하면 얼마 주고 70대 70 하면 얼마 주고 이걸 외웠다는 게 아니라 이 마케팅 플랜의 개념이 제 머릿속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뭐야 이거? 후원수당 44%, 직급수당 20%? 그러면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직급 마케팅으로 했던 게 애터미는 후원수당, 즉 제품을 얼마나 많이 알리냐에 따라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일매일 수당을 정산해서 일당제로 줍니다. 매일매일 수당을 지급하진 않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모아요. 일주일을 모아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주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시작을 해서 멤버십을 구축을 시켜서 일당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6개월 동안은 내가 돈을 못 벌겠구나. 그러면 6개월 동안은 한 푼도 못 벌겠다는 그런 가정을 저는 항상 최악의 가정을 생각하고 이보단 낫다라고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나는 한 푼도 못 벌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단 6개월이 지나면 일정한 소득이 들어올 것 같고 또 마케팅 플랜 후원 수당을 듣다 보니 한 3년쯤 하면 매일매일 150만이 뜨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3년 정도 하면 월 1,000만 원은 가능하겠구나 이런 계산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후원수당은 내비두고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냐면요, 직급수당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직급수당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판매사에게 절반을 뚝 잘라서 10%를 줬기 때문에 직급에 꽂혀서 직급으로 가는 것에는 큰 돈을 벌지를 못해요. 정말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고 제대로 돈을 벌려면 어디에? 후원수당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는 나로부터 시작한 두 줄 마케팅이에요.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6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로부터 시작하는 멤버십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자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했던 일 중에 저는 애터미가 제일 쉬웠습니다. 이거 한 발로도 하겠다. 이렇게 쉬운 일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업을 하면서 책도 팔고 또 보험 상품도 팔았는데 그걸 제가 꽤 오래 하고 또 돈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대충 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빚을 졌어요. 그런데 애터미라는 사업은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도 없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단 내가 멤버십을 만들어 나가기만 한다면,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기만 한다면 일당 7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매일매일 일당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만 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겠다라는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필요치 않은 제품이 아니라 어차피 쓸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필품 다 쓰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머리 감고 이 닦고 그리고 오셨죠. 근데 어차피 매일매일 써야 되는 소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차피 쓸 생필품인 이 제품이 품질이 아주 우수한데 똑같은 품질을 비교했을 때 가격은 시중보다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멤버십을 잘 만들려면 무엇을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소비자 만들기 쉬우세요? 애터미 제품 들고 나가서 너도 한번 써봐, 이 제품 정말 좋아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 써보면 돼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먼저 써보면 돼요. 제가 애터미 제품을 먼저 경험을 하고 효과를 봤어요. 갑상선 암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해모임을 먹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쓰고 제 피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나가서 제 지인들에게, 야, 내가 이거 쓰고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이거 먹고 이렇게 몸이 가볍게 날아다녀, 이 얘기를 하니까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정말 신기하거든. 제 피부가 바뀐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제품들을 쓰는 거예요.
내가 제품의 효과를 본 사람은요, 절대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내가 제품을 쓰고 효과를 봤다면 마구마구 떠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품을 써보지도 않거나 또는 써봤는데 별로 이게 좋은지 나도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내가 먼저 써보고 진짜 좋고 싸다는 걸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일이에요. 야, 내가 이거 쓰고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이거 쓰고 이렇게 효과를 봤어. 이걸 자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써보지 않고 교육만으로, 공부한 것만으로 제품을 전달하면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만일에 애터미 제품이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라면 가능합니다. 교육만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내가 이게 어떻게 물건을 전달할지를 안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어차피 쓸 생필품에 제품 가격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내가 써보고 감동이 없으면 물건을 잘 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잘 만들려면, 소비자 멤버십을 키워나가려면 내가 먼저 애터미 제품을 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용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효과를 봤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한번 써봐, 너도 한번 써봐, 이거 정말 좋고 싸, 이런 걸 알리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제품을 써봤는데요, 저는요 감동이 잘 안 생겨요. 이게 진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과 좀 비교를 해보면 돼요. 비교를 해보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애터미 제품의 함량, 성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걸 배우다 보면, 그걸 공부하다 보면 마음에 어떻게 이런 제품을 이렇게 싼 가격에 팔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특징적인 게 우리 대표적인 상품이 치약, 칫솔, 해모임, 앱솔루트, 그리고 또 뭐 있죠? 홍삼. 대표적인 게 정말 감동이에요. 어떻게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20mg이 들어있는 홍삼 100%짜리를 한 달치 4만 원에 팔 수가 있지? 이러면 마음에서부터 막 감동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조금만 해보면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8mg짜리가 한 달치 26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mg이 들어있고 홍삼 100%인데 8만 원, 두 달치가, 한 달치가 4만 원에 판다면요, 이거는요 정말 감동이에요. 더군다나 치약도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 수용성 치약을 200g에 3,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진짜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도 내 마음에 감동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러면 멤버십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우로 이 멤버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했고요. 오토 판매사는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를 가는 거예요. 후원수당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직급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는 나로부터 시작한 왼쪽에 250만 포인트, 오른쪽에 250만 포인트가 되면 판매사라는 직급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사가 되면 직급수당 10% 절반 뚝 잘라서 판매사들에게 주기 때문에 직급수당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고요. 이때는 250만 포인트의 매출이 뜬다는 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이틀에 한 번 정도 맞으면 요 정도의 매출이 뜹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오토 판매사는 또 다른 직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매사가 매 보름마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이 250만 포인트가 매 보름마다 나오는 거, 올라오는, 매출이 올라오는 사람을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판매사가 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를 이제 목표로 할 건데요. 이 오토 판매사는 내가 오토 판매사를 가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토 판매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판매사를 해보니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엔 이제 조직을 키울 수 있는 내 파트너를 만들고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서 파트너가 나왔을 때 이 파트너도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 파트너도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두 명의 판매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뛰다 보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토 판매사가 쉽게 갑니다. 제가 판매사를 저 혼자 물건을 전달하고 판매를 해서 세일즈를 해서 판매사를 갔고요. 두 번째 직업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의 목표는 오토 판매사가 목표야 이거보다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해서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나면 오토 판매사는 좀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내 하위에 제품을 써주는 사람들, 내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 되는데 몇 명을 만들면 되냐 하면요, 왼쪽에 50명, 오른쪽에 50명 정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매 한 달 동안 10만 포인트 정도를 써줄 수 있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 오토 판매사가 쉽게 될 수 있는데, 여기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해외는 아직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약 400여 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나와 있다 보니 제가 애터미에서 소비하는 걸 보니까 한 달에 30만 포인트 이상을 쓰더라고요. 매달. 왜냐하면 제가 마트를 가지 않고 거의 전 제품들을 애터미에서 다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는 이제 제품들이 런칭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오픈된 국가들은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제품을 꾸준하게 계속 써줄 수 있는 치약 애용자, 칫솔 애용자, 또 해모임 먹는 사람, 또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을 한 명이 한 가지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소비자가 애터미의 전 제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오토 판매사가 쉽습니다. 또 처음에는 나 혼자 알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내 파트너가 함께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 내 하위에 무한단계 무한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일 때문에 파트너랑 함께 알린다면 훨씬 더 쉽게 오토 판매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가 끝이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는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토 판매사를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최하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까지만 간다면 이 일을 포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면 절반 50%는 애터미에서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단계까지가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동안 애터미에 대한 회사 소개와 또 회장님의 성공의 길과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또 여러 성공자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아, 나도 애터미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음표가 막 생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야. 방법이 이제는 궁금하시잖아요. 그 방법은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공의 8단계를 매일매일 순서대로 내가 실천을 한다면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 동안 내 몸에 습관화를 시켜서 계속 내가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0년 6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의 기억으로는 2010년 9월쯤에 회장님께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셨고요. 그때 CD 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영업을 했던 사람이라 영업은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애터미에 와서 해 나갔던 것이 이게 성공의 8단계였던 거예요. 자, 성공의 8단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네,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 꿈 있으시죠? 어제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정확한 꿈을 설정하셨을 겁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도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꿈을 꾸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매달 1,000만 원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에 와서 첫 번째 인생 시나리오를 듣고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까지 정말 될 것 같은 마음에 가슴 설레면서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던가요? 그 차이가 뭘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때 썼던 저의 인생 시나리오에 있는 적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내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꿈을 꿨는데 왜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내가 꿨던 꿈이 안 이루어지고 애터미를 통해서는 이 꿈이 이루어졌을까? 도대체 차이가 뭘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목표였어요. 그동안은 제가 꿈만 꿨던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꿈만 꿨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저의 꿈을 작성하지 않았다. 바램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에 뭘 하겠다, 몇 년 몇 월에 이런 집으로 이사하겠다, 몇 년 몇 월에 어떤 차를 사겠다, 그게 금액이 얼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썼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가 아들입니다. 큰딸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째 딸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6개월 쉬고 나서 취업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애터미를 같이 하자 이랬어요. 그때 난린 거예요. 어떻게 엄마는 이제 갓 졸업을 하는 딸한테 다단계를 하자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물었습니다. 한별아,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꿈은 엄마 아빠한테 빌부터 사는 거야. 제가 야, 어떻게 그걸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 꿈이잖아. 아, 꿈도 못 꿔? 그러면서 엄마, 우리 친구들 거의 꿈이 그거야. 대학생들은 꿈을 어떻게 꿔? 이렇게 어려운데, 취업도 잘 못하는데. 대부분 꿈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든 빌부터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일에 제가 애터미를 하지 않고 우리 딸아이의 꿈을 들었다면 저는 아마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겨우 한다는 얘기가 꿈이 그거야? 능력도 안 되는 엄마 아빠한테 불부터 살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제가 애터미라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시키고 싶은데 얘가 너무나 반대를 하니까 우리 아이의 생각이 바뀌면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사무실에 취업해. 엄마가 월급 줄게. 그리고는 저희 사무실에서 10시부터 4시까지 일을 했는데 교육이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부산에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고요. 첫 번째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고 인생 시나리오 꼭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인생 시나리오를 썼는지 확인을 했더니 썼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어? 그랬더니 엄마, 너무 행복했어.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을 못 꾼다는 거죠.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주 풍족하게 태어났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취업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많이 절망 속에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도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10년 플랜을 가지고 그걸 써 내려가 나가면서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구랑 같이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우리 아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봤습니다. 바로 나의 꿈과 목표 설정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던 나에게 또는 꿈을 꾸면서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나에게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내가 직접 설계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과 결의도 아주 중요합니다. 꿈과 목표 설정을 정했다면 매일매일 결단과 결의를 통해서 내가 이걸 이룰 거야, 내가 작성한 이 인생 시나리오를 나는 해내고야 말 거야 라는 결단 결의를 매일매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결의는 어디에 대한 결단결의냐 하면 긍정적으로 살겠다, 또 대가 지불을 하겠다, 주도적으로 살겠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내가 이걸 꿈으로, 내가 꿨던 꿈을 현실로 바꾸어내겠다, 이루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엄마에게도 꿈이 생겼어. 엄마가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걸 해. 이렇게 막 외쳤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엄마 잘했어. 나 이제 엄마만 믿으면 되지, 이러던가요? 아니죠. 특히 남편들은 어디 갔다 왔냐 도대체. 꿈 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러 나의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일은 안 되는구나. 그렇지, 내가 무슨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아유, 뭐 내 팔자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때 결단과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성공하고야 말 거야. 그리고 나는 해낼 거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 끝까지 할 거야. 이런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 물건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당신 또 뭐 해? 그래서 제가 애터미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너무 괜찮아 하고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당신은 직업을 몇 개나 바꾸냐. 우리 남편은 평생을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저보고 아주 부럽다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명함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할 일이.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당신 보험 들어갈 때도 그랬어. 보험회사가 뼈를 묻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당신이 직접 알아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당신 직접 알아보고, 만일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나를 설득 좀 해. 그럼 내가 당신 얘기 들을게. 그런데 진짜 괜찮다라고 하면 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방해하지 마 그랬어요. 방해라는 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1박 세미나를 가고 또 후원을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집도 엉망이고 밥도 못 차려줄게 될 텐데 그거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갔다 오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 회사의 회장님 강의를 들었어. 그래서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더라.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괜찮은 것 같더라, 열심히 한번 해봐 했던 제 남편도 제가 매주마다 세미나를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1박 세미나를 가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니까 또 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머리가 나빠? 그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가서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결단과 결의를 통해서 이게 내 일이야. 당신이 매일매일 학교를 가서 출근하는 것처럼 이게 내 일이야. 내 일은 세미나를 가고 1박 4세를 가고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하는 이게 내 일이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이런 결단과 결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신이 그런 결단을 해준 게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일을 여기에서 내가 내 꿈을 완성시킬 거야 라는 그런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이 애터미 사업이 정말 쉽고 저에게는 너무나 쉬웠고 한 발로도 하겠다라는 생각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또 내 마음에 좌절이 생길 때는 뭘 했냐면요, 인생 시나리오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인생 시나리오를 꺼내서 나 언제 이렇게 되기로 했지? 나 언제 이거 하기로 했지? 나 언제 이거 사기로 했지? 그러면요 다시 막 열정이 생겨요. 맞아, 내가 이거 이루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진짜 될 것 같은 생각에 잠 못 이루면서 그런 꿈을 꿔왔던 게 꽤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썼던 인생 시나리오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꿨던 그리고 그렸던 그 인생 시나리오가 다 이루어진 걸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결단과 결의고, 세 번째, 네, 명단 작성.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명단 작성은 왼쪽과 오른쪽 좌우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줄 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두 줄 사업이에요. 두 줄 사업인데 내 한쪽에 멤버십이 달려있다고 나는 한쪽만 하면 되겠네?
한쪽은 스폰서가 해주는 쪽, 한쪽은 내가 하는 거,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큰 코 다칩니다. 제 코가 좀 크죠? 다쳐요. 여러분들의 코가 작아도 다쳐요. 왜냐하면 저희는 두 줄 마케팅이고요. 내가 만일의 비전을 보고 한쪽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내외에 있는 스폰서들이 내가 대실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한쪽에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고 이게 없어. 내가 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거는 내가 일을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나의 인맥들을 쭉 뽑아서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분은 뭘 하냐면 콜드 컨택, 즉 전단지를 돌리는 작업을 해요. 전단지를 가지고 상가마다 돌면서 아파트마다 돌면서 뿌려주고, 또 파트너가 나오면 이걸 가르치고 같이 때를 지어서 이걸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안 권해요. 왜냐하면 저도 콜드 컨택 했어요. 언제 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인맥들이 다 밥하러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나와서 11시, 12시까지는 나는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7시쯤 되면 다들 밥하러 집에 들어가요. 6시, 7시 되면. 그러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전단지를 가지고 상가를 돌고 또 커피숍을 가서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나는 아는 사람한테 절대 말 안 할 거야.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괜히 신용 떨어지니까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부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에 가서 이 전단지 주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걸 막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애터미가 저런 사업이야? 그럼 나는 못하겠다. 나는 저런 거 잘 못해. 그리고는 안 와요. 그래서 애터미는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내가 갈 데 없을 때, 정말 내가 만나는 인맥이 없을 때, 그때 전단지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내 인맥을 해야 돼. 내 인맥. 내 인맥을 명단을 쫙 적어서 이분들에게 제품을 써보라고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불통이 있어요. 자기 인맥은 내가 어느 정도 돈 벌고 나면 간다고 인맥을 안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을 컨택을 하다가 그분이 센터를 딱 오픈을 했는데 그 센터에 초대돼서 오신 분이 딱 들어오면서 이모! 너 뭐야? 그 센터에 초대돼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주변 가족들에게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모르고, 자기 조카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어서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 없는지 찾았다는 거, 주변에. 그러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분에게 컨택이 되어서 여기에서 오픈식을 하고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는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인맥들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컨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인맥, 내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일에 이 물건들이 그분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고 하면 물론 모르는 사람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품은 어차피 쓸 생필품이 좋은데 싸니까 네가 이걸 쓴다면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인맥들을, 주변의 지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나부터 쓰고 내 가족부터 써야지 누구에게 먼저 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네, 이익을 주는 거네, 안 쓰면 이건 바보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네가 이걸 쓰든 안 쓰든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런데 나는 이걸 쓰고 성공할 건데 너는 어떡할래? 이 마음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네가 나오면 내가 성공할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확신이 있어, 성공할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떡할 거야? 너는 대안 있어? 너는 뭐 준비된 거 있니?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해야 되잖아. 이 마음으로 전하면 그 사람의 거절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보, 못 알아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명단 작성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 예단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명단이 없다, 인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애터미 사업을 할 사람, 애터미 제품을 써줄 사람을 머릿속에 내가 그리니까 명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서 내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는 나는 해모임을 전달하겠다, 이 사람은 화장품을 전달하겠다, 이 사람은 유산균을 전달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그냥 쭉 작성을 해서 이분들을 찾아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좌우로 해서 해야 되고요. 네 번째, 명단을 작성했다면 초대. 이 초대는 제품으로의 초대 또는 세미나의 초대 또는 아니면 스폰서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초대. 그래서 스폰서를 만나게 하든 제품을 내가 들고 가서 제품을 만나게 하든 아니면 센터로 초대를 하든 세미나에 초대를 하든 초대를 해서 접촉점 만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를 했다면 다섯 번째, 사업 설명을 하든 아니면 사업 설명을 듣게 하든 이 사업 설명을 듣게 하고요. 여섯 번째는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후속 조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후속 조치를 잘 못해요. 후속 조치만 제대로 해도 나랑 함께 일을 하겠다는 파트너가 빨리 나오기도 하고 또 나의 소비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속 조치를 못해서 이게 멤버십이 잘 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후속 조치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너 물건 써봤니? 내가 이거 전달했던 거 써봤어? 어떻대? 이런. 근데 후속 조치를 잘 못하는 이유가 괜히 야 이거 쓰고 안 좋아, 나 이거 안 쓸래, 이런 얘기 들을까봐 무서워서 후속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소비자는 혹시 놓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경험이 쌓여요. 그래서 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계속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후속 조치를 잘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뭔가 어떤 안 좋은 상황,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쓰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해, 잘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알려줄게 하고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에 그분이 나 이거 안 쓸 거야 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그때 뭘 해줬어야 됐지, 이걸 경험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서 짚어주고 확인하고 알려주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후속 조치를 해줘야만 애용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죠? 상담. 네, 이 상담은 세미나에 나오는 스폰서에게, 같이 시스템에 함께 다니는 스폰서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일의 방향성을 찾고 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또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코어라는 이를 실천해야 되는, 내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뭐가 실천이 잘 안 되는지를 체크해서 내 스폰서에게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어떤 걸 더 잘해야 될지, 어떤 걸 더 노력해야 될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이에요. 내가 스폰서랑 상담을 하면 나 또한 파트너를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해서 내 그룹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파트너들이 나오게 되면 결코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리고 또 나랑 맞지 않은 스폰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스폰서를 좋아하는 파트너가 또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혼자서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스폰서랑 같이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내 그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를 안내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파트너도 나랑 잘 안 맞는 파트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위에 있는 스폰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그 파트너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들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 파트너야, 아무도 손대지 마, 노터치 하시면 안 되고 내 스폰서에게 길을 열어서 내 스폰서랑도 만나고 안내를 받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복제죠. 이 복제는 내가 1번부터 8번까지를 실천하는 걸 내 파트너가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시켜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처럼 하는 사람들이 복제가 되지 않으면, 나처럼 세미나에 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복제를 시켜야 돼요. 이 복제는요 잔소리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나는 자녀가 있다, 아이가 있다. 네, 대부분 아이가 있으시네요. 그죠? 자녀들이 내 말 듣고 그대로 따라 하던가요? 아니죠.
말로 하는 거 되지 않아요.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그대로 닮아서 어쩜 그렇게 내가 안 닮았으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닮았는지, 참 이것만은 좀 닮지 마라 했던 걸 어쩜 그렇게 그대로 따라서 하는지, 그게 복제예요.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어떤 성향지를 보고 그걸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복제예요. 그래서 복제를 잘 시키려면 내가 먼저 제대로 된 1번부터 8번까지의 성공의 8단계를 꾸준하게 실천하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세미나장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그걸 내가 묵묵하게 해 나간다면 그걸 본 내 파트너들이 아,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분도 열매를 맺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제는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스폰서가 되고 또 내 스폰서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와 좋은 얘기와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파트너도 나와서 감사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룹이 굉장히 커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를 우리 온에어에 들어가면 회장님의 강의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자들 하는 성공의 8단계도 있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50번, 100번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에 그게 습관화가 돼요. 저도 사업 초기 때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를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잘 따라하게 되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나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강의가 생각이 나면서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공의 8단계의 강의를 온에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끌어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똑같이 준 선물이 있어요. 뭐죠? 시간입니다. 24시간. 이 24시간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3년 후, 5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긴급한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거, 중요한 일은 자꾸 뒤로 밀어나가죠. 중요한 건 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애터미 사업은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9년 전에 애터미라는 도구를 선택하고 저의 24시간을 애터미에 시간을 투자했더니 지금 이 시간 저는 시간과 경제의 자유함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긴급한 일이 있겠지만 그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애터미라는 곳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셔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